이번은 15장 연습 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 1번 삼상전압 VEN 220, 40도일 때 AN과 CN을 각각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순 A, B, C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AN은 그 B상보다는 이제 그 120도 빠른 거고, 그 다음에 C상은 120도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상, B상, C상이니까. 그래서 A상 상전압 A상전압은 B상전압 220에 크기는 같죠. 더하기 120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0, 160도 단위는 전압이 되겠죠. 그 다음에 C상은 B상보다 늦으니까 120도. 그래서 220, 40, 마이너스 120도. 그러면 220에 마이너스 80도. 전압. 이렇게 되겠죠. 네. 2번 문제. 실효전압의 크기가 220V인 평형 삼상전압 AN, BN, CN을 극좌표 형식 및 직각 좌표 형식으로 각각 구하라. 직각좌표 형식이라는 것은 이제 복소수 형태로 표현하는 거고, 크기와 이상으로 표현하는 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극좌표 형식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게 크기와 이상으로 표현하는 게 극좌표 형식이죠. 극좌표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VAN 상전압은 220 0도가 되겠고, 전압이죠. 그리고 VBN은 220 마이너스 120도, 위상이 120도 차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VCN은 220 120도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거고, 이것이 코사인 0도, 코사인하고 J 사인 0, 이거 생각하면 이제 그 직각좌표 형식이죠. 직각좌표 형식으로 이제 표현하려면 VA는 코사인, 그 VA는 220 곱하기 코사인 0도 J 0도 사인 0도죠. 따라서 근데 이게 사인 0도는 0이 되니까 결국 220이 되겠죠. 이건 1이고 220 볼트 이게 되고, VB에는 220 곱하기 코사인 사인 220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120도 J 사인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학습한 대로 코사인 마이너스 120은 마이너스 사인 30도니까 220 마이너스 사인 30도, 이것은 마이너스 J 코사인 30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220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의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에 보면 2를 앞으로 빼면 110 마이너스 110 마이너스 J 100 루트 3 V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VCN은 CN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플러스 120도니까 220 코사인 120 더하기 J 사인 120 이렇게 되지. 그렇죠? 이것을 이제 해보면 220
마이너스 사인 30도 더하기 J 코사인 30도 이렇게 되죠. 코사인 30도. 따라서 코사인 30도니까 이거는 220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10 더하기 J의 110 루트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단위는 같은 볼트가 되겠죠. 예, 다음은 문제 3번에 되겠습니다. VAN이 그 앞부분 2번 문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수정이 이 부분이 이제 110으로 수정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까 100으로 됐는데 나누기 2가 되니까 110이 되겠죠. 네. 3번 문제. 110도의 평형 ABC순 Y결선 3상전은 각 상당 8j4옴을 갖는 델타 결선 부하에 연결되어 있다. 상전류와 선전류를 구하라. 이것은 이제 Y결선에 앞에 우리가 그 학습을 했죠. Y전원에 델타 부하가 있는 것을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델타 부하를 하면 되니까.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임피던스, 델타의 임피던스는 8 더하기 J4 5옴이죠. 이것을 크기를 구현해 보면 우리가 그 극좌표 형태로 한다면 64 더하기 44 16 각도는 아크 탄젠트 8분의 4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8.94 26.57도 단위가 오메가가 되고 오음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선관전압은 이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니까 선관전압은 VAB죠. AB는 그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죠. 그래서 AN 10도가 되겠죠. 그래서 상관전압에 30도가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3 그리고 100 10 더하기 30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 3에 100에 40도, 이것이 이제 상관전압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각 전류를 구하면 되겠어요. 첫째는 상전류를 구하라 그랬죠. 상전류. 그래서 상전류는 AB의 상전류는 그 임피던스의 VAB 상관전압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임피던스는 8.94 26.57도 그리고 그 선관전압은 173 루트 3적이니까 루트 3 100이니까 이거 40도.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19.35 13.43도의 암페어가 됩니다. 이게 이제 AB의 상전류니까 BC나 CA들 곧바로 우리가 120도씨 우상처를 가지니까, 그래서 IBC는 IAB의 120도 이상차를 가지니까 크기는 그대로가 되는 거죠. 크기는 그대로 돼서 19.35에 13.43
43 빼기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가 되느냐면 19.35에 마이너스 106.57도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암페어가 되죠. 그래서 각 상전류의 그 크기는 그대로 이제 그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CA는 IAB에다가 플러스 120도를 해주면 되니까 전류 간의 크기는 같고 120도의 위상차가 생기니까 여기다 19.35에다가 14.43도에다가 120도를 더해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CA의 상전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35에 133.43도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이제 선전류. 선전류는 각 상전류 간의 차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구해주면 되죠. 선전류는 그래서 선전류 IA는 IAB-ICA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보면 이것을 이제 사실은 그 ICA 그 다음에 IB는 IBC 마이너스 IAB가 되고 각 상전류를 빼주면 되죠. 그 다음에 선전류 IC는 ICA 마이너스 IBC가 돼요.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각각을 이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각각 빼주면 IA는 루트 3 IAB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됩니다. IAB 마이너스 30도.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게 되면 크기는 그대로고 루트 3에 19.35 14.43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약 33.52에 33.52에 마이너스 16.57도. 이것은 이제 이런 방법인데 이제 곧바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면 그 교재 15.2식을 이용하면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부하의 그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그러니까 부하의 원리지만 부하의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루트 300가 커지면서 루트 300 크면서 30도를 뒤처지게 하니까 빼주면 되니까 그 선전류 곱하기 이것은 선전류는 상전류에다 곱하기 루트 3을 해서 마이너스 30도를 빼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5-22에 있는 것을 그대로 준용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B는 마찬가지로 루트 3에 IBC 곱하기 그 이제 상전류를 해주는 거죠. 30도 해주면은 루트 3 곱하기 IA에 마이너스 120도죠. 결국은 33.52에 마이너스 136.57도 단위는 암페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단위는 암페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IC는 그 선전류 IC는 루트 3 ICA 곱하기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해서 하시면 루트 3 곱하기 IA 플러스 120도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결국은 33.52 103.43도 암페어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Y 델타 Y
전원의 델타 부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은 그림 15-20의 세선 YY 회로에서 VAN이 그 전압이 상전압이 120도이고 B상이 120도 세타1, C상이 세타2, 그 다음에 부하 선전로 임피던스가 1 더하기 j3옴, 부하의 상전압 부하전 임피던스가 2 더하기 j1옴일 때 세타1, 세타2 선전압 선전율 구하라. 이것은 예제하고 이제 유사한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보면 첫째 세타1은 마이너스 120도가 되고 세타2는 플러스 120도 이렇게 되겠죠. 상전 쪽에는. 그 다음에 2번은 그 선전압은 상전압이죠. 상전압에 루트 3이니까 루트 3 곱하기 120도 하니까 120V 하니까 207.8V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그 선전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전류. 그래서 우리가 이제 Z 선 임피던스죠. 선로 임피던스. 선로 임피던스 더하기 부하 임피던스를 더해주면 1 더하기 j3 더하기 2 더하기 j 그럼 결국 3 더하기 j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3제곱 더하기 4제곱에 아까 탄젠트 마이너스의 3분의 4 이렇게 돼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5에 53.3도 이게 이제 전체 임피던스가 되죠. 이거를 이제 구하면 전류는 간단히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전류를 구하면 선전류는 ZL 더하기 부하 저항의 V 상전압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이것이 120도에 120의 0도 5에 53.13도 그래서 약 24에 마이너스 53.13도 암페어죠. 이렇게. 근데 비전류는 마이너스 120도 되면 24에 마이너스 173.13도 암페어. 그러니까 A 그 선전류에 120도 이상 차가 생기니까 그것만 고려해 주면 되겠죠. IC는 IA에 플러스 120도 이렇게 해서 주면 크기는 같고 66.87도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5번에 Y 결선된 평형 삼상회로의 전압이 150도, 150에 0도이고 부하의 각상이 6 더하기 j8 임오음일 때 부하의 각상에 흐르는 상전류와 선전류를 구하라. 뭐 이것도 아까 앞에서 있던 4번 문제와 그 3번 문제가 유사한 거죠. 그래서 풀이를 보면 Z의 임피던스는 6 더하기 j8 오음이죠. 그래서 이것을 극좌표 형태로 고치면 8의 제곱에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8 이렇게 하면 10에 53.13도 단위가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상전류를 구하면 상전류는 IAB는 임피던스 분의 V의 AB가 되고 그러니까 그 상전압이 되죠. 그래서 150
0도 10에 위에서 구한 임피던스를 이제 이용을 하고 하면 15에 마이너스 53.13도 암페어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BC도 마찬가지죠. BC. 그래서 IBC 이건 여기다 그 마이너스 120도를 해주면 되니까 15에 마이너스 53.13도 마이너스 120도 하니까 크기는 같고 위상은 120도 차이 나니까 이렇게 되고 CA는 이건 플러스 150도죠. 15에 마이너스 53.13도에 플러스 120도 하면 66.87도 암페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전류. 선전류는 그 이제 상전류에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A는 IAB 빼기 ICA 가 되니까 그리고 그 상전류의 크기는 루트 3되고 위상이 마이너스 그 30도니까 루트 3에 IAB에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25.98에 마이너스 83.13도 암페어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IB는 IA랑 똑같은 거죠. IA에 마이너스 120도. IC는 IA에 플러스 120도. 이게겠죠. 따라서 상전류의 크기는 크기를 구하라. 상전류 크기는 IP는 15A 되겠죠. 선전류의 크기는 IL은 루트 3 곱하기 15가 되니까 25.98 암페어가 되겠죠. 크기만 구하는 거니까. 네. 다음에 이제 6번에 또 이것도 삼선 YY 결선에서 그 상전압이 133 0도 BN, CN일 때 선로 임피던스가 이렇게 부하 임피던스가 이었다. 선전류, 부하전압, 전원이 공급하는 총 전력을 구하라. 그래서 YY 결선인 거죠. 이건 또 YY. 그래서 4번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과 유사한. 전력을 구하는 문제가 일부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이제 전체 그 델타의 그 임피던스는 Z 선전루에다가 부하 임피던스를 합치면 2 더하기 J4에 더하기 15 더하기 J10 그러면 17 더하기 J14.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형태를 이제 직각좌표 형태에서 극좌표 형태를 바꿔보면 17 더하기 14의 제곱에 그 탄젠트 17분의 14. 그래서 22에 39.47도 오h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전류를 구하면 선전류를 구하면 133 0도 22에 39.47도 그래서 6.04
마이너스 39.47도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IA, IP는 6.04에 마이너스 159.47도 암페어가 되고, IC는 거기다 이제 또 플러스 120을 둬야 되니까 IC는 크기는 같고 80.53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부하 전압은 부하 전압은 이제 부하에 걸리는 전류하고 저항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하에 걸리는 부하 임피던스가 15 더하기 J10이 되겠고, 이것을 극좌표 형태로 곱해주면 10제곱에 아크 탄젠트를 해서 15분의 10 이렇게 하게 되면 18에 33.69도 오음이 되겠죠. 그래서 부하에 걸리는 전압 VAN I 곱하기 ZL 하게 되면 6.04 곱하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IA죠. 39.47도 곱하기 그 ZL 임피던스가 곱하기 10할 33.69도 방금 구했던 거죠. 이걸 곱해주게 되면 결국 걸리는 전압이 108.72도 마이너스 5.78도 전압이 되겠죠. 이게 이제 그 A 그 델타 Y죠, Y. 그 A상하고 중성점하고 걸리는 전압이죠. 그게 상전압이 되는 거죠, 상전압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크기와 이제 크기는 같고 의상만 120도씩 차이 나는 거니까 AN이고 BN이 VPN은 108.72도 마이너스 120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125.78도 이렇게 되겠죠. 네, VCN은 일단 108.72에다가 114.22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하전압. 네, 그리고 세 번째, 전원이 공급하는 총 전력을 구하라. 전원이 공급하는 총 전력은 유효 전력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상해 전력에다 3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소비 전력을 말하는 거죠. 전원이 공급하는 총 전력이라는 거죠. 부하 전력이죠, 전력. 총 전력. A상이 곱하는 전력. 총 전력을 구해보면 A상이 상 A의 전원이 이번 전력은 VAN 곱하기 IA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133 곱하기 6.04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39.47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620W가 됩니다. 620W. 따라서 삼상전원이 총 공급하는 건 삼상전원 따라서 삼상전원이 공급하는 총 전력은 이걸 3배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20 곱하기 3은 1860
와트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7번 같은 또 YY 결선에서 173.2 볼트 그리고 각 상의 임피던스가 3 더하기 j 4옴이 있을 때 이 회로의 각 상의 평균 전력, 전체 평균 전력, 각 상의 무효 전력, 전체 무효 전력, 각 상의 피상 전력, 역률 이거 다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각 상을 먼저 우리가 구하면 나머지는 뭐 3배를 해주면 또 되는 거죠. 단상의 3배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상의 임피던스를 구하면 3 더하기 j 4옴이 되니까 이것은 5에 53.1도가 되죠. 따라서 IP는 상의 전류는 JP의 VP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53.1도 전압이 100V죠. VL 이 저기니까 이게 상전압 그 선전압이 이제 그 173도니까 상전압은 100V 100전압이 되는 거죠. 100V 루트 3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서 20에 마이너스 53.1도가 되겠네. 그래서 이게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상의 평균 전력을 구하라. 각 상의 평균 전력을 PP라고 하면 PP는 VP, IP,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그래서 그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되는 거죠. 그 위상차가 53도니까 100 곱하기 20에 세타는 V1 빼고 0에서 좀 53도가 되죠. 그러니까 코사인 53.1도 이렇게 주면 1200W. 그래서 전체 각 상해적이죠. 평균 전력 PP는 그렇고 전체 평균 전력은 전체 평균 전력 P는 3pp가 된 각상의 전력이니까 3 곱하기 1200 이렇게 해주면 3600W가 되겠습니다. 네. 각상의 무효 전력은 이제 PRP죠. 각상의 무효 전력. 각상의 피상 전력과 전체 무효 전력. 그러니까 각상의 무효 전력 PRP는 VP 곱하기 IP의 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 그래서 100 곱하기 20의 사인 53.1도 하게 되면 1600 바르. 따라서 전체 무효 전력은 PR이죠. PR은 3 곱하기 PRP죠. 그래서 3 곱하기 1600 4800 바르지. 네. 이렇게 각 상을 구한 다음에 전체를 하기 위해서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번에
피상전력은 피상전력. 피상전력은 각 상의 피상전력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VP 곱하기 IP니까 100 곱하기 20은 2000 VA가 되고, 따라서 전체 피상전력은 PA는 3 곱하기 2000, 그래서 6000 VA가 된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률은 이제 코사인 53.1도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전체 그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을 해도 되고, 이렇게 하겠죠. 다시 역률은 세타를 이미 구해놨으니까 코사인 53.1도 그래서 0.6이다. 그래서 삼상인 경우에는 무효전력, 유효전력, 평균전력 모두 각 상을 구해서 그걸 3배를 하면 3상의 그 유효전력, 피상전력, 그 다음에 무효전력, 역률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번 문제는 접지와 중성선의 차이가 중성선이라고 하는 것은 삼상교류계통에서 변압기를 Y결선하는 경우에 그 중성점에 접속되는 전선을 말하고, 배전계통에서는 일반 상선 사이의 선간전압 위에 상선, 그 RST 혹은 ABC 등과 중선 사이의 전압을 상전압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거죠. 상전압. 그래서 선간전압은 동력용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380V 같은 경우 접지선과 달리 전기회로를 구성하여 부하의 전류를 이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강의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던 것처럼 그 380이나 220V 삼상 선식, 삼상 사선식 같은 경우에 그 접지선과 그 다음에 중성선하고의 관계는 약간의 그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0도, 380V, 220V가 상전압이다 그러면 선전압은 380V가 되는 거죠. 중성선하고 각 상간은 220V가 되지만 그 상간 전압은 3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접지선은 우리가 하나의 그 전력선으로 전압선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접지는 말 그대로 대지의 접지국과 연결된 선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하의 전류를 공급하지 않고 대지와 등전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접지선은 정상 상태에서 전기회로의 일부를 전기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거죠. 중성선은. 왜냐하면 세 개의 그 상전압이 같게 되면 0이 되지만 부하도 약간 불일치하고 상전압이 약간 불일치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중성선에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중성선은 정상 상태에서 전기회로의 일부로 전기회로를 구성하고 있으며 상시 전류가 흐르는 상태, 즉 통전 상태를 유지한다. 중성선은 일반적으로 접지선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내선 규정에서는 전압선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게 핵심이죠. 반면에 접지선은 땅속의 접지극과 등전위를 만들거나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접지의 근본적인 목적은 전자기적 충격으로부터 인체의 그 안전성 확보 및 전기전자 통신 설비의 그 보호를 하고 그 기능을 대상으로 이제 향상시켜서 안정된 사용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접지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 장비의 안전 확보, 그리고 보호 장치의 동작, 그리고 잡음 억제다. 이렇게 접지선의 목적이죠. 중성선은 어떤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상간 전압,
그다음에 상전압을 다 공급하기 위한 전압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상과 삼상의 어떤 장단점을 설명하라 하는 부분이 6장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지만 그 단상과 그 삼상의 어떤 그 삼상의 어떤 장점, 그 단상은 이제 뭐 단상이니까 여러 그 전압 전력이 큰 경우에 전류가 이제 증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설비 용량 같은 것들이 늘어나야 되는 반면에 삼상 같은 경우에는 그 전동기의 일정한 회전력을 받아 진동을 적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상 방식에 비해서 비교적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얘기고. 삼상 전력은 적당한 변압기에 의해서 다른 상으로 이제 변환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전이라든가 소용전이라든가 배전, 산업용 전자기기에 이제 활용이 된다. 예. 물론 이제 단점은 앞에서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그 시설을 더 구비를 해야 된다든가 그 접속하기 쉽게 이렇게 우리가 접속하기가 어렵죠. 별도 콘센터만 꼽아보면 되는 게 아니라 선로를 이제 변압기로서부터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접지가 이제 확실하게 구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전류가 흐르니까 접지가 잘 되지 않으면 중성선을 통해서 그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취약하다. 누설 전류가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초기 비용이 이제 많이 드는 거는 삼상 전력용 어떤 분전함을 새로 꾸며야 한다든가 차단기 같은 것도 다시 설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초기 비용이 더 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상전력 같은 경우에 이제 단점은 또 부하의 불평형이 되게 되면 이제 중성선에 이제 전류가 과도하게 흐르게 되고 그런 것이 어떤 회로에 어떤 그 영향을 줘서 이제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그 대전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 삼상을 쓴다. 가정용인 경우에는 단상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살펴보면 많은 자료가 제공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15장